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음 4편이죠. 예. 일단은 어음이란 단어 자체가 되게 낯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당연히 책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어음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으로다가 큰 틀을 한번 그려줄게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를 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취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보시면 어음이 하나 보이거든요. 약소어음. 일단은 어음이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환어음이 있고 약소어음이 있을 텐데 일단 약소어음과 환어음의 차이점은 여기를 한번 보세요. 지급 뭐 하겠어요? 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죠. 지급하겠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이제 환어음이 하나가 또 있어요. 예, 여기는 뭐예요? 지급하여 주십시오입니다. 여러분 느낌 나세요?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뭐야? 내가 돈 줄게라는 느낌이 강하겠지만 예, 지급하여 주십시오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지급하여 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약속어음은요. 이제 발행이라고 하는데 이걸 발행한 사람이 돈을 주기로 약속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환어음 같은 경우에는 예, 환어음을 인수한 사람 여기서 지급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지급인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급인한테 어음 갖고 있는 사람 나한테 오지 말고 누구한테 가? 얘한테 가.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야, 지급이나 저 좀 뭐 해줘. 지급해줘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글귀가 다르다라고 다르다라는 거. 지급하겠습니다랑 지급해 주십시오. 그래서 글귀가 다른 이유는 또 다른 뭐가 있다. 제3자가 등장한다라는 거. 무슨 어음은? 환어음은. 그리고 보다시피 여기 이제 어음 번호 쭉 있고요. 여기 금액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숫자로 찍혀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1천만 원, 100만 원. 예,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찍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동그라미 세는 건요. 뭐 1,100만 이거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가끔 가다 뭐 할 수 있어요. 수치 동그라미 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려고 한다? 예, 한글로 좀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여기 숫자랑 문자랑 만약에 달라. 여기서 이제 1천만 원이 되게 100만 원이라고 적어 놨어요. 예. 그러면은 누구 따라간다? 100만 원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랑 만약에 숫자랑 다르면 문자 따라간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여기 또 중요합니다. 위 금액을 기하. 이 기하가 수치인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받을 사람 적는 거예요. 제 이름이 조성인데 조성 적으면은 이 1,000만 원 받을 사람 누가 되는 겁니까? 제가 되는 겁니다. 예, 저의 수치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 기하한테 이 돈을 줄 수도 있지만 기하가 뭐 하는 사람? 지시하는 사람한테 주래.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을 지시했어요. 그러면 이 돈을 제가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는 거? 지시한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계속 뭐 할 수 있어요? 이 약속어음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거 유식하게 이제 배서양도라고 하는데 이따 추후에 좀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든 네가 지시한 사람이 받든 이 돈 내가 줄게.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발행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오죠. 만기죠? 같은 말로 지급기일. 언제까지 갖고 와? 이때까지 갖고 와. 이게 현금이랑 좀 다른 점입니다. 만약에 이게 현금이면요. 예, 이거 만약에 지급 제시하잖아요. 발행인한테. 그럼 바로 돈으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래. 내가 비록 이거를 2022년 12월 9일에 만들었지만 내가 지금 당장 돈 준다는 소리는 아니야. 언제 줄게? 이때 줄게.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일단 우리가 유가증권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뭐 주식도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이라는 건 뭐냐면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종이 쪼가리입니다. 어음도 유가증권이고 우리 수표도 유가증권입니다. 주식도 유가증권이고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종이 쪼가리를 뭐라 불러요? 유가증권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어음이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돈으로 주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언제 준다? 만기에 갖고 와야지 줘요. 그래서 어음은 뭐가 있다?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표는 뭐다? 수표는 아무 때나 지급 제시하면 돈으로 바꿔줍니다. 예, 만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음은 뭐가 존재한다? 만기가 존재한다. 쉽게 말하면 외상이죠. 외상. 네, 외상입니다. 돈을 바로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약속어음은 외상한 종이 쪼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또 뭐가 나와 있어요? 발행인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돈 누가 발행했대요? 아까 전에 발행인 주체무자가 되는 사람 강남건설 대표이사 홍길동이가 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누구한테 요청하는 거에 만기되면 홍길동 돈 줘. 그럼 홍길동이 돈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급지는 또 어디로 돼 있습니까? 그 돈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래? 홍길동한테 직접 가지 말고 또 지급지가 따로 돼 있죠. 위탁 건물 해놨어요. 여기서 이제 실제로 지급인은 아닙니다. 얘 돈 갖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통장에 여기 은행에 돈 넣어놨기 때문에 야 내가 거기 돈 넣어놨으니까 내가 위탁해놨어. 네 오면 돈 꺼내주라고 했으니까 거기가 돈 받아. 라고 한 게 지급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주식회사 한강은행 강남지점 가셔서 예, 돈 꺼내 가시면 됩니다. 언제? 요 날짜 가서. 예,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어음의 생김새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내용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이게 어음의 뒷면이거든요. 뒷면. 예. 여기 이제 김이라고 적어놨는데 아까 제가 귀하가 조성이었죠. 제 이름이었는데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김영날인이라고 해서 김영날인 또는 서명. 참고로 여러분들 김영날인이라는 거는요. 이름 쓰고 도장 찍으면 되는데 자 서명이랑은 차이점이 있어요. 서명도 이름 쓰는 거잖아요. 근데 김영날인은요. 도장으로 찍어도 돼요. 이렇게. 이런 게 김영날인이야. 도장으로 내 이름 찍어버리는 거지. 그죠? 도장 파서. 그 다음에 도장 하나, 이게 날인, 도장 찍으면 되는데 서명은 자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다 그냥 뭐 해도 돼. 그냥 성 쓰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서 여기다가 이제 화면에 적은 금액 아까 전에 얼마? 1,000만 원을 예. 여기다 누구라고 쓸까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냥 아무나 쓸게요. 그냥. 예. 박지민. 예. 예. 박지민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그냥 ABC다라고 쓸까? 듣고 있는 박지민 놀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냥 제가 귀하가 A라고 했다면 여기 이제 A 사인 딱 한 다음 A 딱 이름 적고 B한테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B가 또 다른 사람 넘겨주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자기 이름 적고 여기다가 누구라고 적는 거예요? C 적는 거지. C가 또 넘겨주고 싶어요. C 적고 D 적는 거죠. D가 또 넘겨주고 싶어요. 예, 여기다 D 적고 예, 그 다음에 누구 적는 거예요? 예, 이거 적은 거 없구나. 더 이상 없죠. 적을 게.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종이 사이즈로 자릅니다. 자른 다음에 여기다 붙여요. 붙인 다음에 그 다음 받는 사람이 간인이란 거래요. 간인. 한마디로 붙인 다음에 여기 간인이란 게 뭐냐면 사이 간자인데 종이와 종이 사이 도장을 하나 찍은 다음에요. 받은 사람이 또 적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넘기는 걸 뭐래요? 예, 배서양도라고 해요. 배서. 김영날인 배서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해라? 양도해라. 참고로 이 A를 뭐라 그러냐면 배서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B를 뭐라 그러냐면 피배서인이라고 해요. 배서를 당한 사람. 그럼 여기서는 B가 다시 뭐가 되고요? 배서인이 되고요. C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피배서인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배서는 누가 돼요? 또 C가 되는 거고 피배서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D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음이 계속 뭐가 되어가는 거예요? 양도가 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D가 어음을 돈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만기가 됐어요. 그럼 이 어음을 갖고 이 D가 어음을 갖고 어음소진이라고 하거든요. 어디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은행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까 지급지은행 보셨죠? 저기 뭐 강남은행, 뭐 강남지점 거기 가셔서 돈 주세요. 그러면은 예, 돈 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배서양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해 주자면 지금 여기 보면은 피배서인이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백지식 배서라고 불러요. 백지식 배서라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백지식이라는 게 백지, 여기 공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대신에 문제점이 있죠. 주운 사람, 최종 소진이 여기다 이름 적으면 되거든요. 한마디로 여기 이름을 계속 안 적어. 안 적고 계속 넘길 수 있거든요. 배서만 해서. 넘길 수 있어요. 그냥 배서만으로 계속 넘길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A가 적고서 갑자기 뭐 B가 적고서 갑자기 C가 적고 넘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어음을 돈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이제 D라는 사람이 돈을 받고 싶다.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D만 적으면 인정해 줍니다. 왜냐면이라는 말도 참 그런데 어음은요. 들고 있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라 여겨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 주머니에 5만 원이 있어요. 그거 제 돈입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여러분 돈이잖아요. 들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니까요. 어음도 마찬가지예요. 들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 여겨서 들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자기 이름 쓰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냐? 이때 뒤에 설명할 텐데 배서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이제 적혀있는 배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구 의무가 생겨요. 상환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나는 그냥 거쳐가는 단계이고 싶지 상환 의무를 지기 싫어. 이것도 이해 안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따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럴 때는 이제 백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분실하게 되면 난리 나게 되는 거죠. 아무튼 피배서인의 이름을 뭐 해도 된다. 적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도 받아준다. 마지막에 가진 사람이 여기 피배서인에 자기 이름 적고 뭐 하면 돼요? 청구하면 돈으로 바꿔준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